First of all, I really appreciate Professor Young Jung Kim for organizing this nice conference, and I also appreciate Professor Thomas Hillen for giving nice lecture. And again, I appreciate Professor Young Jung Kim giving me a chance to introduce our work. So this work is joint work with Professor Young Jung Kim and Dr. Fang Lee. 네, 저 지금부터 한글로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스타베이션 메저가 아까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이제 보시다시피 Evolution of Dispersal with Starvation Measure and Coexistence고요. 스타베이션 메저는 아까 안인경 교수님이 이제 인트로듀스 해주신 것처럼 이제 김용준 교수님이 5년 전에 이제 시작하신 이제 새로 제안하신 모델이고요. 그 스타베이션 메저가 들어있는 디퓨전이 있는 이볼루션은 이제 제가 이따가 왜 이볼루션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또 설명하게 될 텐데, 예, 아까 안인경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하셨던 로카볼테라 컴피티션 모델에서 이 스타베이션 메저를 갖고 있는 디퓨전의 역할들, 그 영향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내공이 부족해가지고 아까 교수님 굉장히 많이 또 백그라운드도 많이 설명하시고 하셔서 굉장히 좀 작게 대신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이제 가장 간단한 피셔스 이퀘이션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 강의는 벌써 했었어야 돼. 네. 그래서 이 리액션 디퓨전 이퀘이션이고요. 여기서 뭐 U는 잘 아시다시피 파퓰레이션 이제 타임 t하고 포인트 x에서의 파퓰레이션이고, mx는 로컬 캐링 커퍼시티. 그래서 쉽게 말해서 먹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먹이 함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계속 저기 힐런 교수님도 설명하셨고 다 우리가 친숙한 식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피셔스 이퀘이션 우리가 리액션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텀이 이제 디퓨전 텀이죠. 인구가 어떻게 확산하는지를 모델링하는 거고, 두 번째 텀이 인구가 어떻게 리프로덕션, 재생산되는지를 나타내는 텀이고요. 그리고 이 첫 시간에 힐런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첫 번째 디퓨전 텀은 어디서 왔냐면 픽스로에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픽스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F가 디퓨전 플럭스라고 하면 이 플럭스는 마이너스 D 그레디언트 U. 그래서 U가 population density니까요.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population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high density place에서 이제 low density place로. 인구密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도 똑같죠, 그렇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처럼, 네. 그레디언트 U하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게 first fix law고요. 여기에다가 conservation law를 우리가 결합을 시키면, 네, 우리가 아까 봤던 디퓨전 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사실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MX를 그냥 넌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아까 안경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테그레이션 오브 M이 파지티브면 사실 다 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어쨌든 MX가 넌 네거티브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피셔스 이퀘이션이 유니크하고 파지티브하고 글로벌리 어시스터티컬리 스테이블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을 갖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데이터가 0이 아니면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결국은 이 파지티브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으로 인구는 수렴하게 된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게 글로벌리 어시스터티컬리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피셔스 이퀘이션에서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다음 두 가지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D 오버 R이, D는 아까 디퓨전 레이트였고요. R은 그로스 레이트였는데 D 오버 R이 0으로 가면, 즉 다시 말해서 디퓨전이 이제 0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는 MX로 수렴한다. 왜냐면 이 식에서 보면, 그러니까 D 오버 R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텀이 도미넌트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퓨전 텀을 그냥 없이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이퀘이션은 그냥
each 포인트에서 그냥 OD가 되니까요. 그리고 mx가 non negative라고 했으니까 u가 m보다 작은 데서는 m으로 인크리징하고 u가 m보다 큰 범위에서는 m으로 디크리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m으로 실험하는 게 네,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d over r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이 리소스 디스트리뷰션의 민 밸류로 실험한다는 게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d over r이 무한대로 가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 디퓨전 텀이 도미넌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 텀이 없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기 때문에 솔루션이 하모닉 펑션으로 가고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컨스턴트로 가게 된다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저 왼쪽 u를 왼쪽 텀을 그냥 0으로 놓고 생각하면, 그리고 오메가 전체에서 적분을 하면, 그리고 노이만 바운드 컨디션이니까 그레디언트 u는 그냥 없어지고요. 남는 텀이 0은 RU m-u니까요. 그리고 u가 컨스턴트로 이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기는 결국은 m이 적분이 u의 적분 값이랑 같아지는데, 다시 u가 컨스턴트로 수렴하니까 이 값은 거의 u 값에다가 오메가 넓이를 이제 곱해준 거니까 오메가 넓이를 나눠주면 u가 이 리소스 디스트리뷰션의 민 밸류로 수렴한다는 게 직관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얘기하면은 d over r이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리액션 텀이 이제 도미넌트 하는 거죠. 그래서 리액션 텀은 파퓰레이션이 이제 환경, 인바이러먼트하고 핏되게 이제 만들어주는 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디퓨전 텀은 그냥 환경에 상관없이 평균하게, 그렇죠? 인구가 이제 균일하게 퍼지도록 만드는 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식이 그럼 리얼리스틱하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미 다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미 저희들은 이제 뭐 키모텍시스도 알고 있고, 많이 이제 모델 힐렌 교수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제가 들어보면,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생명체에서 조사하기가 어려운데 정부에서 해주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 밀도 지도인데요. 보면 이제 인구 밀도가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시나요? 이 짙은 색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죠. 그렇죠? 저희들 이제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옐로우 리즌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고요. 근데 인구 밀도를 보면 1980년에는 토탈 파퓰레이션 덴시티거든요. 토탈 파퓰레이션 덴시티가 370명, 그리고 뭐 90년에는 437명, 465명, 그리고 2005년에는 474명까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에어리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토탈 파퓰레이션 덴시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퓰레이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옐로우 리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옐로우 리즌은 덴시티가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계속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아까 퍼스트 픽스로를 제가 설명하면서 퍼스트 픽스로는 파퓰레이션이 하이 덴시티 플레이스에서 로우 덴시티 플레이스로 이제 움직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정확하게 반대죠. 지금 이게 연도가 1980년에서 2005년이기 때문에 사실 리프로덕션에 의한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뭐 한 세대 정도는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인구의 밀도의 변화의 가장 큰 주된 요인은 마이그레이션인데, 실제로 이 마이그레이션이 픽스로, 첫 번째 픽스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로지컬 디퓨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음 세 가지는 우리가 모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디퓨전. 셀프 디퓨전 안에 우리가 계속 봤었던 리니어 디퓨전, 아까 라플라스 U 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자연이 많으면 자체 경쟁이 심하니까 점점 이제 퍼지는 그런 성질은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 계속 안인경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뭐 헬렌 교수님 수업 시간에 계속 나왔었는데 어드백션 텀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드백션 텀은 뭐냐면 리소스를 향해 가는 무브먼트. 그러니까 먹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어제였나요? 힐렌 교수님 수업 시간에 베이커리 워크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뭐 스멜에 따라서 냄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어드백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어드백션이 케일러지컬 모델에서 이제 케모텍시스 어떤 이제 화학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드백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드백션 텀을 이제 집어넣은 바이올로지컬 디퓨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시스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일 때는 당연히 다른 종족의 인구 밀도에 대해서 또 이제 그래서 인터스페시픽 인터랙션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 인구가 너무 많아도 그거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디퓨전을 갖게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크로스 디퓨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것들 셀프 디퓨전하고 크로스 디퓨전 이 텀 모두를 갖고 있는 게 저희가 잘 익숙한 SKT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단점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요.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김현종 교수님이 이제 새로 제안하신 게 스타베이션 드리븐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스타베이션 드리븐 디퓨전의 플럭스는 감마 SU로 유도가 되어지고요. 여기서 감마는 이제 모틸리티 펑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S는 M over U로 정의하고 그래서 스타베이션 메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S가 food demand over food supply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S가 1보다 작다면 그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구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먹이가 충분히 많은 거죠. 그렇죠? 충분히 많은 거고 그리고 S가 1보다 크다는 거는 먹이에 비해서 인구가 모자라다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이제 스타베이션 메저라고 주었고요. 그럼 우리가 이 감마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운가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먹이가 충분하다면 이주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먹이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먹이를 찾아서 이주하려는 성향이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떠나기를 원할 테고요. 그래서 감마가 다음 성질을 만족한다고 가정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요. 스타베이션이 커지면 디퓨전 레이트는 증가하고 스타베이션이 적어지면 즉 먹이가 풍부해지면 디퓨전 레이트도 역시 작아지는. 따라서 감마 S가 인크리징 펑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어썸션으로 감마 프라임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감마 프라임이 넌 네거티브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테크니컬 어썸션으로 적당한 바운디드니스하고 적당한 레귤러리티를 우리가 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스타베이션이 좋은지 장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싱글 스피시스 케이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타베이션 메저를 M over U로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러면 플럭스는 왜 이러죠? 네, 플럭스는 이렇게 우리가 놓았는데 얘는 이제 다이렉트 캐큘레이션을 하면 이 텀으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넣었던 감마 프라임이 넌 네거티브다라는 조건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 전체 텀이 유니폼하게 파지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컨저베이션 룰을 이용해가지고 PD 모델을 유도할 때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플럭스를 하기 때문에 이 텀이 유니폼리 파지티브가 돼서 우리가 얻는 PDE 이케이션이 유니폼리 파라볼릭 이케이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맥시멈 프린시플이라든지 서브 솔루션, 슈퍼 솔루션 메소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텀을 보면 얘는 이제 파지티브 텀이고요. 그레디언트 M이기 때문에 M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플럭스를 유도한 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드벡션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V는 예. V가 예, 이거 U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어드벡션 텀이 있는 이케이션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뭐냐면 일단 이 퀀터티가 그냥 어드벡션 텀은 그냥 컨스턴트로 주는 경우가 많았죠. SKT 모델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그 어드벡션 텀이 들어가 있는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퀀터티가 다 S하고 감마에 대해서 의존하기 때문에 얘가 이 디퓨전을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안인경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웍 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셔서 그냥 건너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어드벡션이 실제로 그럼 그 컴피티션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한 결과가 있는데 만약에 어드벡션이 너무 강하면 먹이 방향으로 오히려 너무 인구를 밀어주기 때문에 아주 그냥 피크한 타입의 솔루션이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토탈 파퓰레이션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감마가 S에 대해서 이제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구가 잘 맞게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컴피티션 케이스를 보면 이제 U하고 V는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각각 스피시스의 이제 파퓰레이션 덴시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S를 M over U 플러스 V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플럭스는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유도를 하면 이 텀과 같이 나오는 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넣었냐면 감마 S U에다가 지금 이 S를 얘로 대체한 겁니다. 대체했을 때 풀었으면 이 텀이 나오는데 아까 이 첫 번째 텀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셀프 디퓨전을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한 텀이고 이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니까 이 텀이 전체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V의 마이너스 텀이니까 크로스 디퓨전, 저쪽 상대편 경쟁 인구가 너무 밀집한 곳에는 이제 피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텀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어드벡션 텀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베이커리 웍을 얘기했었잖아요. 그 어드벡션하고 이 모델하고 철학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베이커리 웍에서는 아까 실제로 플럭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명체가 먹이가 증가하는 방향을 디텍팅을 해야지만 그 모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럭스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레디언트 M 방향을 알았을 때 이 플럭스가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스타베이션 드리븐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베이커리 웍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실제로 그 냄새를 디텍팅하고 방향을 생각해 보면 그냥 가만히 우리가 스테이하고 바람이 없으면 어느 방향이 그 먹이가 있는 방향인지 디텍팅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디텍팅을 하냐면 가만히 그냥 머물러서는 우리가 디텍팅을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죠? 이 방향으로 가면 점점 세진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아는 거죠. 저절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윈드가 없이 바람이 없이 그냥 그 방향을 디텍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어드벡션 텀이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티피셜한 인위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격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힐렌 교수님 이제 톡에서 보면은 우리 랜덤 웍 하면서 Q를
그 어드벡션 텀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Q가 2분의 1이 아닌 거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Q가 뭐냐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확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다를 때 이제 어드벡션 텀이 나왔었는데 이 스타베이션 드리븐 디퓨저는 정확하게 랜덤워크에서 그러니까 Q가 2분의 1인 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정확하게 뭐냐면 여기서 모기가 부족하면 방향은 모르지만 일단 모틸리티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랜덤워크인데 랜덤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어드벡션하고 크로스 디퓨전을 이제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아예 가장 쉬운 걸 생각하기 위해서 리액션 텀도 이제 없애버리고, 가장 간단한 텀만 생각하면, 만약에 감마 S가 컨스턴트라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노이만 바운더리, 노 플럭스 컨디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플럭스가 없는 컨디션에서는 하모닉 펑션으로 이제 수렴하니까 컨스턴트로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논리하고 비슷하게 우리의 경우에는 감마 SU가 컨스턴트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마 S가 헤테로지니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에 디펜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의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헤테로지니어스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컨스턴트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디펜드해서 환경에 핏돼가지고 디스트리뷰션 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감마가 적당히 좋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이디얼 프리 디스트리뷰션으로 해가 파퓰레이션이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얼 프리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이콜로지하고 패치 모델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만약에 이제 패치는 뭐냐면 공간을 그냥 패치로 생각해서 이 안에서는 그냥 호모지너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패치가 3개라고 하고 이 안에서 M1이 먹이가 5만큼 있고 M2가 먹이가 여기서는 3만큼 있고 여기서 M3가 2만큼 있다라고 하고 만약에 네, 사람이 10명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 패치에서 이동하는데 코스트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 인구의 분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먹이의 비율에 맞게 수렴하게 되겠죠. 그죠? 한쪽이 너무 많으면 그쪽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게 있을 거고 이동의 코스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PD 모델에서 이제 아이디어 프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디어 프리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 each individual has the same fitness to environment. 그래서 PD 모델에서는 이제 리소스 디스트리뷰션하고 정확하게 스테이지 같아지는 경우에 우리가 아이디어 프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이제 피셔스 이퀘이션이나 이제 어드벡션 텀을 가진 모델에서는 이 스테디 스테이시 아이디어 프리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X가 컨스턴트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U에다가 MX를 넣으면 얘는 0이 되는데 MX 그레디언트 M이 남아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MX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는 감마를 우리가 감마 입실론으로 두는데요. 감마 입실론은 뭐냐면 다음 감마 제로의 컨볼루션으로 생각합니다. 감마 제로는 뭐냐면 얘가 감마 제로인데 감마 입실론인데 이거 오타거든요. 감마 입실론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S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디스퍼설 레이트가 작은 거고요. 그리고 S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디스퍼설 레이트가 높은 그런 스텝 펑션으로 두고 얘를 이제 스무딩한 게 감마 입실론이고요. 얘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S가 1보다 작다는 거는 제가 아까 설명하기로는 인구가 먹이에 비해서 적다는 거니까
좋은 환경이죠. 쉽게 간단히 생각하면 좋은 환경이고, 좋은 환경에서는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는 이제 먹이가 적은 상황이지, 인구보다. 그 나쁜 환경에서는 이제 거기를 떠나려는 성향이 강한 그런 거를 이제 좀 모델링 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얻은 게 뭐냐면, 만약에 리소스 디스트리뷰션의 프로포션이 이 아까 보여드린 L하고 H의 프로포션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파퓰레이션이 환경에 대해서 더 센시티브하게 이제 그 모틸리티를 변경시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싱글 이케이션에서 그 솔루션이 아이디얼 프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실험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였고요. 네, 네, 네. 그 경우는 그러면은 네. 푸드하고 네. 저기 사람 숫자 똑같은 경우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건너뛰었는데, 그러니까 이니셜 파퓰레이션이 똑같을 때, 지금 이거는 리액션 텀이 없잖아요. 재생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니셜 파퓰레이션이 M하고 똑같을 경우에는 이제 M으로. 아니 지금 있는 거지, 리액션 텀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리액션 텀 없는 겁니다. 이 텀. 오케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르면 이제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그 리액션 텀이 있을 때는 이 텀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아이디어 프리 디스트리뷰션으로 그 실험. 나온다고요? 예.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럼 리액션 텀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재생산을 통해서 인구 적당하게 맞춰주니까 환경에 맞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아까보다 강한 조건을 주면,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 정확하게 아이디어 프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서브 솔루션, 슈퍼 솔루션 메소드를 사용하면 저희가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제너럴한 간방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텝 펑션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인크리징하고 바운디드니스만 준, 그리고 스무스니스를 적당히 준 간마에 대해서 또 그 방금 보여드린 리액션 디퓨전 이케이션은 최소한 한 개의 파지티브 스테이블 스테디 스테이트이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유니크하고 그 스테디 스테이트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저절로 스테이블이 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리 어시터티컬리 스테이블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였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실험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그래서 싱글 이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컴피티션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근데 컴피티션 모델인데 제가 제목을 계속 이볼루션이라고 두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M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먹이를 이제 취하는 거니까 사실 U하고 V를 같은 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종에서 페노타입이라고 하는데, 페노타입이 뭐냐면 표현형이고, 그러니까 같은 스피시스 안에 이제 유전형과 지노타입하고 페노타입이 있습니다. 지노타입은 뭐냐면, 이제 좀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지노타입은 혈액형에 대해서 이제 혈액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페노타입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페노타입이 지노타입보다 좀 더 약한 성질이기 때문에, 페노타입은 한글로 표현형인데, 혈액형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A, B, 또 뭐 있죠? B, 뭐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A형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면은 AA가 있고, AA가 있고, AO가 있고요. 그렇죠? 역시 B도 마찬가지로 BB가 있고, BO가 있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O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질은 이것과 동일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표현되어 있는 성질이 A라는 의미에서 얘를 표현형 페노타입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지금은 유전적인 성질이 드러나지 않지만 후대에서는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유전형 지노타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지노타입이 페노타입이 서로 이제 이볼루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같은 종이니까 그 종이 어떻게 선택되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게 선택 실렉션이죠. 내추럴 실렉션. 내추럴 실렉션이 바로 이 모델이 설명한 게 내추럴 실렉션을 설명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게 이제 선택되어지느냐, 아니면 이 종족이 서로 계속 코엑시스턴스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세타 D 제로는 뭐냐면, 세타 D는 뭐냐면 여기서 V가 없을 때의 스테이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타 감마는 여기서 U가 없을 때의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웍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이거 아까 안인규 교수님께서 또 설명하셨는데, D하고 스몰 D하고 캐피탈 D가 있을 때, 스몰 D가 캐피탈 D보다 작으면, 이니셜 파퓰레이션이 하나가 제로가 아닌 이상에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이 슬로우 디퓨저를 가지는 이 스피시스가 아니죠. U 페노타입으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말하면 더 빠른 스피드를 디스퍼설 레이트를 가지는 스피시스는 멸종한다는 게 기존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디얼 프리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해드린 이유도 있는데 뭐냐면, 그러면 D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더 여기서 이 모델이 주장하는 바는 D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볼루션에 더 장점을 가지는 건데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D가 0으로 갈 때 솔루션이 어디로 수렴한다고 했냐면, 세타 D는 M으로 수렴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아이디얼 프리 디스트리뷰션이 글로벌리 어시스토티컬리 스테이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존의 랜덤 디퓨전 두 스피시스가 둘 다 랜덤 디퓨전을 가질 때는 슬로우 디퓨저를 가지는 쪽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게 기존의 결과였는데, 저희가 만약에 한 스피시스가 랜덤 디퓨전이 아니라 스타베이션 디퓨전에 따라서 디퓨전을 할 때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만약에 M이 컨스턴트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이니퀄리티는 맨 처음에 이제 아이디얼 프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하는 그때 보여드린 이니퀄리티랑 거의 똑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스피시스가 충분히 좋은 모틸리티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보인 건 뭐냐면, 세타 D, 제로, 스테이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세타 D, 제로가 언스테이블이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D가 얼마나 작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H하고 L이 픽스가 되어 있고 D가 0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입실론만 충분히 0으로 보내면 언제든지 세타 D, 제로를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세타 D, 제로는 D가 충분히 작으면 글로벌리 어시스토티컬리 스테이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얼리 스테이블이거든요. D가 작기만 하면. 그런데 저희가 보인 건 뭐냐면, 얘가 모틸리티를 충분히 센시티브하게 환경에 맞춰서 바꾸는 그런 성질을 가진 페노타입이라면 세타 D, 제로가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센시티브한 모틸리티를 가지는 스피시스는 멸종되지 않는다. 라는 거. 입실론이 작다는 어떤 의미? 저희 입실론, 감마 입실론이 뭐였냐면 스텝 펑션에 몰리파이 한 거였잖아요. 그 입실론이 거기서 뭐였냐면, 여기서 여기하고의 차이, 이 공간의 차이입니다. 여기 1 빼기 입실론에서는 뭐 S보다 작고 L보다. 그래서 스텝 펑션으로 이제 계속 실험을 시키면, 그러면, 예.
네, 프루프는 네, 저기 스테이빌리티를 보는 거니까 리니어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프린시플 아이젠 밸류 에스티메이트를 이용해서 했고요. 이거 사실 아까 안인경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똑같은 거 보여드려가지고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해드리면 얘가 나쁜 게 뭐냐면은 셀프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가 아니어가지고 좀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그 두 개 이제 시스템인데 근데 저희들이 보인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이지만 프린시플 아이젠 밸류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는 그 사인을 구하는 거는 그냥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얘에 대해서만 아이젠 밸류 에스티메이트 하면 이 전체의 아이젠 밸류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걸 얻어가지고요. 계산할 수 있었고요. 리니어 이퀘이션 몬스테이블 따는 건가요? 리니어 라인들은 지금 네. 세타 d, 0에서 이 시스템이 시스템이라는 게 네. 리니어 라인들 한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두 스피시스가 서로 동일하게 그럼 스타베이션 드리븐 디퓨전을 가졌을 때는 뭐 어떤 게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세타 감마 1하고 세타 감마 2는 얘 각각의 스테디 스테이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감마 1이 S2보다 같거나 크다. 만약에 S가 1보다 작으면. 그리고 감마 1이 감마 2보다 작거나 작다. 만약에 S가 1보다 크면.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S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상황이면 먹이가 풍부한 상황이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할 것 같냐면 저희들 생각에는 당연히 좋은 환경에서는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S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먹이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나쁜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나은 모틸리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나리시스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감마2 저희가 생각하는 더 좋은 모틸리티를 가지는 스피시스가 그 페노타입이 이볼루션에서 장점을 가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였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보인 건 뭐냐면 0, 세타 감마 2가 유니크 스테이블 스테이시다. 그러니까 호이기스턴스는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세타 감마 1, 0가 언스테이블이라는 걸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모노토니시티를 보일 수 있으면 모노톤 플로우 시어렘에 의해서 얘가 글로벌리 어시스터티컬리 스테이블하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모노토니시티를 우리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이 페노타입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가 보이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모노토니시티를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서 좀 이 모델을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기 전에 이거 아까 그 스테이빌리티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리니얼라이즈드 프로블럼을 이용해가지고 프린시플 아이젠 밸류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얻어지는 거고요. 노 코이기스턴스가 일어난다. 코이기스턴스가 없다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만약에 코이기스턴스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파지티브 U 틸다하고 V 틸다가 서로 스테디 스테이트이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하면요. 그럼 캐피탈 U 틸다를 감마 1S U 틸다 그리고 V 틸다를 감마 2S V 틸다로 우리가 그냥 뭐라죠? 세팅을 하면 그러면 이 캐피탈 U 틸다하고 캐피탈 V 틸다가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1, 감마 2 아까 그 조건에 의해서 모든 점에서 이 이니퀄리티를 만족시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S가 1보다 작으면 S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M 오버 U 플러스 V가 1보다 작은 거니까요. M이 더 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도 파지티브고 얘도 파지티브입니다. 그런데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감마 1이 더 크다라고 했죠. V는 똑같은데
둘 다 포지티브고 얘가 분모가 더 크니까 더 작게 되고요. 그리고 S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 분자가 둘 다 0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 경우에는 분자가 작은 경우가 오히려 더 작게 되죠. 그래서 쉽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럼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줄기가 없네요. 스크립트. 제가 여기서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텀을 fx라고 두고 이 텀을 gx라고 두면, u 틸다 그레디언트 u 플러스 fx, u 틸다는 0이고, v 틸다 플러스 gx는 v 틸다는 또 0이니까요. 근데 u 틸다하고 v 틸다가 둘 다 포지티브니까 first eigen 펑션이 저절로 되죠. 그리고 first eigen value는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first eigen value가 제로니까 레일레이트 코션트를 쓰면 스프리멈 phi 제곱분의 v 틸다 대신에 phi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hi의 제곱 플러스 gx phi의 제곱은 이 스프리멈은 제로가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phi 대신에 이제 u 틸다를 집어넣으면 얘 값은 스프리멈 값이니까 당연히 phi에다 u를 대입한 것보다 작죠. phi에다 u 틸다를 대입한 게 작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의 제곱 플러스 gx인데 gx가 fx보다 크니까 얘를 fx u 틸다 제곱 더하기 gx 빼기 fx의 u 틸다의 제곱 했을 수 있어서 얘는 이제 여기 대입하면 0이고요. 얘가 지금 포지티브고 얘도 포지티브니까 얘는 스트릭트리 0보다 크게 돼서 모순이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기선스가 없다는 거는 이걸 이용하면 이제 감마 조건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고요. 그 장점은 뭐냐면 감마 조건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직관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네. 좀 전에 모노톤 플로우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글로벌 스테이비लि티를 네. 했는데 아까 초반부에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 다른 상황에서는 네. 스테이트가 파스리 스테이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스테이트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드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맥시멈 프린시플 쓰면 사실 서브 솔루션이 이제 증가하고 슈퍼 솔루션이 이제 감소하고 뭐 그런 걸 모노토니시티를 보일 수 있거든요. 싱글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스템에서는 모노토니시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스테이블 하지만 걔로 모든 점에서 이제 수렴한다 그런 거는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아까 세팅에서는 저희가 모노토니시티 정의는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면 만약에 UV가 이 시스템에서의 솔루션이고 이니셜 밸류가 U0, V0고요. 그리고 U 틸다, V 틸다가 뭐 이니셜 밸류가 U0 틸다, V0 틸다로 주어진 솔루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니셜 밸류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모든 XT에서 T가 0보다 큰 솔루션에 대해서 이런 그 모노토니시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정의고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솔루션이 저희들이 여기서 또 단점 저희가 못 보인 게 있는데 뭐냐면 글로벌리 이그지스턴스는 저희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이그지스턴스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 솔루션이 글로벌리 어시토티컬리 스테이블이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아직 이제 못 보이고 그냥 그건 이제 좀 가정을 하고 저희가 보인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S 틸다를 이제 저희 간단하게 어떻게 뒀냐면, 아까는 n분의 u 플러스 v로 뒀는데, 지금 여기서는 n분의 v로 둔 거고요. 그러니까 크로스 디피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 디피전이 있는 상황하고 이 간단한 케이스하고 서로 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살펴봤는데, 이 경우에는 세타 감마 제로, 얘는 뭐냐면 크로스 디퓨전을 갖고 있는 그런 스테디 스테이트를 리니얼리 스테이블하고, 그리고 크로스 디퓨전이 없는 스테디 스테이트는 리니얼리 뉴트럴리 스테이블하다는 걸 보였습니다. 여기서 뉴트럴리 스테이블리티는 뭐냐면 리니얼리 스테이블은 이제 모든 아이젠 밸류가 네거티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뉴트럴리 스테이블은 퍼스트 아이젠 밸류, 프린시플 아이젠 밸류가 제로인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뉴트럴리 스테이블, 리니얼리 뉴트럴리 스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안에 다른 파지티브 코익선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했던 테크닉을 조금 더 이제 사용해가지고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관심 있는 게, 그러면 얘가 글로벌리 어시스터티컬리 스테이블 하냐? 그러니까 리니얼리 뉴트럴리 스테이블이니까 스테이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말 스테이블한지, 넌리니어 스테이빌리티가 있는지 또는 넌리니어하게 언스테이블인지 궁금한데, 저희가 그것은 이제 어나리시스는 못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이 글로벌리 어시스터티컬리 스테이블일 거다라는 예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나리시스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 코익선스에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감마가 스텝 펑션일 때 1에서 정확하게 1에서 반응해서 모틸리티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그런 리스판스가 조금 늦거나 조금 빠른 경우, 모틸리티를 변경시키는 게 환경이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죠?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 이제 뭐 더 빨리 떠난다든지, 그런 리스판스가 일과 다른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점프하는 타임이 만약에 미니멈 mx 오버 맥시멈 m보다 큰 경우에는 이 두 스테디 스테이트 모두가 리니얼리 뉴트럴리 스테이블이라는 거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니얼라이즈드 프로블럼을 이용해서, 그리고 반대로 얘의 역수에보다 작을 때는 얘는 리니얼리 언스테이블, 리니얼리 뉴트럴리 스테이블 하다는 걸 보였고요. 그러니까 둘 다 장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이 증명은 어렵지 않은 이유가, 스테디 스테이트면 미니멈 mx하고 맥시멈 mx 사이에 있다는 거는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맥시멈 프린시플을 이용하면. 따라서 사실 S 틸다가 얘보다 크거나 이것보다 작은 경우는 사실 감마 S가 시간이 지나면 컨스턴트가 저절로 돼버려서요. 계산이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S 틸다가 사이에 있을 때는 에스티메이션,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얘는 아까 제가 S를 S 틸다로 간단히 시켰을 때 글로벌리 어시스터티컬리 스테이블 한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거고요. 그래서 뭐 이니셜 데이터가 굉장히 작아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는 이제 제로로 수렴하는 거를 보일 수 있고요. 얘는 이제 이니셜 파퓰레이션을 이 끝점으로 뒀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타 감마 글로벌리 어시스터티컬리 스테이빌리티를 가진다는 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트레젝터리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 CRM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S가 맥시멈 M 오버 미니멈 M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둘 다 그냥 리니어 디퓨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이니셜 파퓰레이션의 비율에 따라서 인구도 그대로 동일하게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점을 서로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니셜 S 틸다 점프 타이밍이 얘보다 큰 경우에는, 조금 더 커졌을 때는
스텝 3가 뭐냐면 간단한 디퓨전을 가질 텐데요. 그 간단한 디퓨전을 가지는 애가, 장점을 조금 잃어버리지만 어쨌든 코이선스 한다는 건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1에 가까워지면 크로스 디퓨전을 가지는 텀이 이제 글로벌 어시스터틱 스테이빌리티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S타가 1보다 약간만 커지면 오히려 또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퓨전이 없는 페노타입으로 이볼루션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사이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어나리시스가 안 돼서 계속 이렇게 관찰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